지금 방송국들이랑 다 와 있어. 12.12 쿠데타. 아, 여기가 그 한국의 정치사는 이쪽에서 써졌다고 해도 뭐. 근데 되게 엄청난 비극이 많았던 자리이긴 해요. 탄핵안에 대한 심판까지 하면은 근대와 현대의 교차점에 우리가 서게 됐죠. 그 시작된 장소가 바로. 오늘은 어딥니까? 저희 지금은 경복궁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복궁 주차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서촌이 있고 북촌이 있는데 동측으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희재 씨 나이 때는 네. 삼청동이 가장 힙플레이스였어요. 저번에 익선동 얘기했지만 익선동 감성의 약간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난 삼청동이라고 생각해요. 익선동이나 뭐 요즘 연남동, 성수동처럼 막 밀집해 있다기보다는 거리를 따라 좀 흩어져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때는 주말마다 와서 이제 데이트를 내가 한 건 아니고 데이트하는 분들을 많이 봤죠. 아, 다들 거기서 네. 데이트하시. 네. 지금 저희 나온 날이 영하 18도네요, 그렇죠? 아, 진짜요? 그렇게 안 느껴지는. 영하 18도네요. 요즘 경복궁 주변이 이렇게 다 한옥 대여하는 집들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외국인들 워낙 와가지고 저런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하니까. 하의 쪽에 이게 뼈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웨딩드레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옷이 더 예뻐 보이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현대미술관이 사실은 과천에 있어요. 과천은 우리가 서울이랑 굉장히 가까운 도시지만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막 이 미술관 때문에 다녀오고 이러기가 접근성이 서울 안에 있는 것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 건물이 굉장히 과거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건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현장학습 와가지고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10몇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희재가 주말에 무슨 영화 봤다 그랬죠? 서울의 봄이요. 전두환의 원래 직책이 보안사령관입니다. 보안사령부. 여기가 그 보안사 건물이에요. 아, 여기가 그. 네, 연기 잘한다.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신군부, 그러니까 그 전에 박정희의 군부가 있었고 그 군부 체제를 무너뜨리는 신군부 하나의 주축으로 됐던 그들이 여기서 사진 찍잖아요. 몇 명은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합성을 한 건데 이 현관 이 구조 봐요. 여기가 여기. 네. 구도 우리 한번 맞춰볼까? 하나, 둘, 셋. 우와.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 12.12 군사 쿠데타. 제가 어릴 때는 아직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안 돼 있을 때라서 12.12 사태라고만 불렀는데 나중엔 12.12 군사 반란, 12.12 쿠데타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들을 법정에 세웠죠. 광주 사태부터 해가지고 요즘 뉴스에 많이 듣고 있는 내란으로 처벌을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사면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나온 건데 그 역사적 현장이 이 공포의 장소가 지금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장소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보안사령부가 되게 낯설잖아. 네. 명칭이.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기무사령부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무사. 그 기무사가 지금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방첩사예요. 그러니까 보안사가 방첩사야. 아. 이번 계엄 때 방첩사령관 지금 구속영장 나와가지고 구속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자리가 원래 전두환의 자리라고 과거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이제 항상 왼팔 오른팔들이 있었는데 최후에는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부 부장 김재규가 경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부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은 좀 약간 밑에서 챙겨줬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넘버 1, 2, 3가 한 번에 12주 때 다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전두환이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이런 각을 쟀죠. 그 장소. 그러니까 삼청동이 되게 좀 밝지 않은 그런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나 함부로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기 넘어가면은 대통령 안가, 거기서 뭐 장관 몇 명이랑 지금 만나서 저기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안가가 나와요. 그 과거에도 안가가 저쪽에 있었고 안전가옥 이 담장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새로 좀 쌓은 것도 있겠지만 20년 조금 안 됐을 거 20년 조금 안 된 시간에 이쪽에서 삼청동석이 나오다가 친구들이랑 이 벽에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 앞에서 찍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경복궁식의 돌담들이 되게 예뻐요. 찰칵. 그때 여기에는 건물이 되게 높게 있었어. 진짜요? 그래서 군인들이 총 메고 나와가지고 거기 있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예 죄송합니다 하고 막 갔었지. 그때는 몰랐어 여기가
당시 기무사였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부대거든요, 기무사라는 게. 그리고 이제 정독도서관. 옛날의 감성은 남아있는데 하도 요즘에 이런 게 흔해져가지고 큰 느낌은 없다. 원래 경기고 있던 자리죠. 그러니까 강남 개발의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유서가 깊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산문 생가, 사육신 성산문의 생가, 중등교육의 발상지. 아, 그래서 여기다가 경기고를 만들었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77년부터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 안쪽에 있는 도서관이 경기고 건물 그대로 쓰거든요. 지금의 경기고는 뭐 청담자 이런 거 할 때 옆에 있는 청담동, 삼성동 넘어가는 언덕에 있잖아요. 이게 다 경기고 건물이거든요. 골목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다른 요즘 힙해지는 공간들이랑 다르게 조금 더 뭔가 세월의 때가 묻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트렌디하게 일부러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거기들보다는 약간 오래된 이 건물도 느낌이 있는데 되게 오른쪽. 근데 겨울에 되게 추울 것 같아. 저 창문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 건물, 골목에 있는 건물들이 되게 색감도 그렇고 되게 예뻐. 앞에 보이는 게 오른쪽은 이제 현대 건설이고 왼쪽에 낮은 거는 현대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오늘 16일 월요일에 안국동 제동 쪽으로 왔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앞에 지금 다 경찰 병력도 서 있고 이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오늘 이제 재판관들 회의 연다 그랬거든요. 사실 8년 전에 이제 탄핵 사태 때 보면은 시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가 이제 헌법재판소. 서초동에 있는 다른 법원들이랑은 좀 약간 달라요. 위압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서초동에 있는 법원들은 좀 엄청난 규모로 위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앞에 보면 지금 방송국들이랑 다 와 있어. 아예 라인도 쳐놨네. 예. 저희가 지금 헌재 앞에 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이 헌재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국회에서는 끝내고 헌재 넘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하려면은 6명의 동의가 필요해요. 인용을 하려면. 인용이라는 건 대통령을 이제 파면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근데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원래 제적은 이제 9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3명이 아직 이제 1명이 안 된 상태고 6명만 있어서 국회에서는 3명을 더 추천해가지고 9명 체제 중 그럼 9명 출석해서 그 중에 6명만 동의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6명만 있으니까 6명 전체가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판관들마다의 이제 성향적인 구분을 좀 해보면은 뭐 그 진보적인 성향 2분, 중도적인 성향 2분,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성향 2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용 자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의 그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명해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 쪽에서는 180일 안에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럼 6개월이잖아요. 근데 6개월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고 최장 걸리고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은 2개월 안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름 대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관들 중에 2분은 내년 4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3명 임명한다 하더라도 또 7인의 재판관밖에 안 남잖아요. 아마 뭐 4월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8년 전에 탄핵 심판 때보다는 조금 더 지금 사안 자체가 그때보다는 좀 덜 복잡한 거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헌법재판관들 소집해가지고 회의하고 누가 이제 이거를 뭐 주도적으로 서류 같은 것들을 볼 거냐 그것도 정하고 한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였죠. 한국의 현대사를 많이 바꿔놓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있지만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파면됐죠. 그리고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이후에 여기에 올라가 보면은 그 김영사라는 출판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다 파주로 갔는데 그때 초대받아서 가느라고 처음 와봤어. 뭐 부동산 쪽에서도 보면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는 게 위헌이다 뭐 그런 판결도 사실 있었고 더 예전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세종시를 수도로 만드는 거 여기서 위헌 판단을 받아서 세종시를 우리가 수도로 못 만들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역사적 순간에 대한 판단이 여기서 나왔죠. 아까 우리 오면서 봤지만 보안사도 있었고 12.12 때 그쵸? 그게 뭐 한 7년 갔죠. 그 노태우 때까지 한 번 더 갔죠. 그리고 강남 개발 때 흔적인 정독도서관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의 여러 가지 전국과 관련된 일들
이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내년 초일 탄핵안에 대한 심판까지 하면은 거의 21세기의 한국의 정치사는 이쪽에서 써졌다 그래도 뭐.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언제 하느냐가 대부분의 관심사지만 지금 검찰도 계속 소환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형사 관련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면은 심리를 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180일이 아니라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중에 아마 가장 허름한 건물일 거야. 맞죠? 근데 또 이게 그 나름의 운치라고. 아, 오랜만에 이 동네 와서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어떤가요? 여기에 그 이름이 되게 예쁜 꽃집이 하나 있거든요.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대박. 꽃집 이름이 미스김 라일락이야.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꽃이 있거든요. 존재의 유무를 확인하고 싶어서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때도 이름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오, 현대. 네, 여기가 현대 총본관이에요. 현대 그룹의 거의 모체가 된 현대건설의 본사가 있고, 근데 현대는 거의 이제 항상 끝에 이렇게 아치를 만들었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보면은 뒤에 낮은 건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똑같은 형 양식인데 거긴 현대 엔지니어링. 그래가지고 양재동 가면은 현대차 사옥과 기아차 사옥도 높이가 다르거든요. 더 약간 형님이 높은 건물이 인 거지. 근데 되게 엄청난 비극이 많았던 자리이긴 해요. 왜냐면은 현대그룹이 나중에는 결국 해체됐거든요. 근데 언제가 시작이었냐면은 정주영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누가 후계 구도를 이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정몽구 회장과 당시 정몽원 회장이 좀 알력다툼이 있었고, 결국엔 정몽원 회장이 이어받았는데, 정몽원 회장은 참여정부 때 결국에는 그 전 정권의 DJ 시절에 불법 대북송금 관련한 수사를 받다가 그 수사가 참여정부 때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제 투신을 하셨죠. 여기 이 건물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중에 이제 결국 현대그룹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는 이 현대건설을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가져오게 되면서 지금 깃발이 현대모터그룹으로 달려있잖아요. 예. 원래 현대그룹의 그 마크는 산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안 쓰지. 옆에 날짜가 써있다. 83년 10월 8일 준공, 현대건설 주식회사 회장 정주영. 한국의 현대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회사죠. 경부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아직도 토목 분야에서는 뭐 가장 맏형으로 쳐주는 회사고,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삼성물산이 계속 1등이긴 하지만, 그리고 건축가 김수근의 회사 공간이에요. 잠시만요. 미안 그리고 이제 옆에 보이는 저 건물 공간, 저기는 건축가 김수근의 회사였습니다. 아, 우와. 그러니까 김수근은 거의 뭐 우리 70년대, 60년대 한국의 거의 뭐 모든 도시계획을 했다고 해도 서울에 특히 다름없는 분인데, 그분의 회사와 현대 사실 가까이 붙어 있죠. 지금은 회사는 아니고 약간 뭐 갤러리처럼 쓰는 것 같던데 한번 가보긴 해야겠다. 오, 박물관인가 봐요. 아라리오 뮤지엄이네. 하필 또 월요일 휴관이야? 너무 궁금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양식 아니에요? 조적이라 그러나, 그쵸? 이건 정말 와,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창덕궁 공사를 하고 있네요. 횡단보도로 건너야지. 흔적이 남으니까. 사실 저쪽에 있는 카페들 지금 보여요.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간 카페들 있잖아요. 저 카페들은 올라가서 보면은 궁 안쪽으로가 약간 보여요. 그래서 봄, 가을에 되게 예쁜 카페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전에 서순락길 가봤지만 그냥 담장 옆에 붙어 있잖아, 1층이. 근데 저긴 위에 올라가서 봐서 그림이 좀 달라. 주변도 좀 다르. 예전에 우리 서순락길 갔다 왔을 때 저쪽 골목 밑에까지 왔었는데 두 세계관이 만나는 거예요. 창덕궁 한참 동안 27년까지 하네. 원래 이렇게 생겼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쯤에 요쯤에 서 있고, 경복궁이 불타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왔던 궁이라 그래야 해야 되나? 임진왜란한테 불타면서 한동안 이제 지금 덕수궁 자리를 행궁으로 썼었고, 그 이후에 광해군 때부터 창덕궁으로 왔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조선 역사는 중기부터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역사의 현장이었고, 여기서 나오면 근대와 현대의 교차점에 우리가 서게 됐죠. 그 시작된 장소가 바로 창덕궁. 원래는 지금 이렇게 건너가면은 종묘거든요. 네. 창덕궁, 종묘, 이 사이의 길에 되게 키 큰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쫙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걸 다 없애고 그 위로 이제 이어버린 거야, 녹지로. 창덕궁이랑 종묘를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순간인데 창덕궁 시간 잘 맞춰서 가면은 비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들이 있어요. 원래 명칭은 후원이고 이제 사람들은 비원이라고 많이 불러요. 시크릿 가든. 저희가 창덕궁 갔다 왔고요.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 다닐 만한, 그리고 뭐 이제 주말에 나들이 올 만한, 저희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쵸, 현대미술관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송현동. 약간 뭔가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힙한 데 말고 이런 데 있잖아요. 한 발짝 뒤에 가야 아싸잖아요. 구조적으로 이런 데들이 사실은 큰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운 곳이지만 생겨서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데 뭐 갑자기 물론 이제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힘든데 큰 단지가 띡 생겨버리면은 너무 경관을 깨버리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낭만이 있는 동네라고. 여기는 간판이 꿈을 팝니다. 우와. 노란간 꽃이 사고 싶어진단 말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왠지 시구 아니야? 노란간 꽃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나의 잠자는 문화콘을 되살려볼까? 와, 이진명의 시 젠장 이런 식으로 꽃을 사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서울 공예의 박물관이잖아요. 옛날엔 여기가 여고였어. 풍문여고. 풍문여고 지금 딴 데로 이사 갔지. 여기가 우리 거의 한국 현대사 내내 쓰지를 못한 땅이에요. 그때 종로에서는 창문으로만 내다봤었는데. 그치, 맞아. 그 기억나죠? 아주 옛날에 미국 대사관 숙소를 쓰다가 그 다음에 삼성이 사서 개발하려다가 못했지. 왜냐면 그때 막 청와대랑 뭐 다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못하고 나중에는 한진그룹이 사서 호텔을 지으려다가 똑같은 이유로 못하고 그러다 서울시에서 이제 한진그룹으로부터 땅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때도 가격을 뭐 제값을 안 쳐주니 이런 말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어쨌든 가져와서 이제서야 공원을 만들고 개방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에 담장이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땅을 있다가 이 비싼 땅을 그냥 이제 놀린 거죠. 40년간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그쵸? 97년에 삼성생명이 샀다가 대한항공이 이제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서 호텔을 지으려다가 못 만들었다. 우리 품으로 마침내 돌아왔고 이제 뭐가 된다? 이건희 미술관. 이건희 회장 그 소장품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넘어가면은 항상 시위 많이 하는 일본 대사관도 있고. 네. 임시로 이렇게 공원으로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쓰임이 아까운 느낌도 살짝 있긴 있네요. 네, 오히려 약간 저 도시 안쪽에 좀 이렇게 딱 걷는 동선에 딱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그런 동선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굳이 여기로 와야 되잖아. 연남동이 더 이쁘지, 이제야. 아니요. 저도 여기가 더 좋아요. 뭔가 여기가 훨씬 더 차분한 느낌이에요. 옛날에 여기 골목 가면은 조그만 카페가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그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려준 거 했었어. 자기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여기 맞는 것 같아. 그림 보니까 기억나. 이런 스타일이어서. 아직도 계시는 거네요. 아직도 있었네. 웃겨줘야 돼. 근데 저 아까 왜 못 봤지? 그럼 이만 총총. 여기서 어떻게 가지?